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해서 부동산 임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셀프 신고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홈택스에 로그인 하는 게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를 위해서는 내가 이번 신고에서 신고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얼마인지 계산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서를 이용하면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보증금, 월세 같은 매출 내역 입력하고 부동산 임대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매입 내역을 입력하면 신고 납부할 세금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낼 세금이 정확히 계산된 건지 확인도 하지 않고 홈택스에서 계산된 대로만 신고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를 위한 첫 번째 준비사항은 신고 납부할 부가가치세 세금을 직접 계산해 보는 걸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가 매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신고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기본적인 계산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 매출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에 들어간 비용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빼주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이 됩니다. 벌어들인 금액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쓴 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서로 빼주고 남는 부가가치세만큼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계산식대로 보면 매출세액을 구하고 매입세액을 구해야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게 되는지 구할 수 있으니까요. 매출세액, 매입세액 구하는 방법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세액은 부가세를 신고할 해당 과세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수입금액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합니다.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의 경우 과세 대상 기간은 직전년 1년이 되니까요. 2022년 1월에 하는 부가세 확정 신고 때는 2021년 1년 동안의 임대 수입 합계가 매출액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에는 매달 받는 월세가 포함되고요.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인 간주 임대료도 포함돼서 이 두 가지 금액을 합한 금액이 부동산 임대 매출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2021년에 1000에 50으로 1년간 공실 없이 임대료를 받은 경우 매출액은 50만원을 12달 받은 600만원 하고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간주 임대료로 1000만원의 1.2%인 12만원을 합한 612만원이 됩니다. 매출액이 612만원인 겁니다. 간주 임대료를 구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년 변경되는데요. 2021년은 1.2%입니다. 여기서 간주 임대료 계산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임대를 하다 보면 공실이 나는 경우가 아주 흔한데요. 1년 중에 한 달만 임대가 되고 나머지 11달 동안 공실인 경우라면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간주임대료 계산은 보증금의 이자율을 곱해 주는 거니까 이 기본 계산에 한 달만 임대됐으니까 12달 중에 한 달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사례의 간주임대료는 10,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계산이고요. 간주 임대료는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월 한 달만 임대했고 이후 공실이었으면 보증금의 이자율을 곱해주고 1월 한 달의 날짜 수인 31일을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사례의 경우 간주 임대료는 1191원이 됩니다. 이제 매출액은 구해졌고요. 이렇게 매출액을 구하고 나면 이 금액에다가 10%를 곱해주고 다시 업종별 부가세율을 곱해주면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는 612만 원에 10%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부동산 임대업의 업종별 부가세율인 40%를 곱해주면 계산되는 결과인 24만 4,800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매입세액은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지출들을 합해서 그 합계 금액의 0.5%를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지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 부동산 수리에 100만 원이 들어서 부가세 10만 원을 더 주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 110만 원을 기준으로 0.5%를 곱해 주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5,500원이 나오고요. 2021년에 지출한 비용이 이거 한 건 뿐이었다면 매입세액은 5,500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모두 구해졌는데요. 매출세액 24만 4,800원에서 매입세액 5,500원을 빼주면 신고할 세액은 23만 9,300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가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계산상으로는 23만 9,300원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납부 금액은 계산된 금액과는 다른데요. 왜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산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매입세액 계산을 보면 지출된 비용의 0.5%만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실제 투입된 비용의 0.5%만을 인정해준다는 건 사실 그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사례에서도 110만 원을 썼는데 매입세액은 5,500원 인정받게 되는 거니까 간이과세인 경우 매입세액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커져서 계산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에서도 이런 경우 흔히 발생하는데요. 1년 넘게 공실이 발생하고 있어서 임차인을 구하려고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게 되면 매출은 없는데 매입은 발생하게 되니까 계산상 환급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미미한 금액밖에 인정이 안 되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훨씬 커도 환급도 받지 못하는 건 불이익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인 경우 매출액이 일정 금액이 안 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아예 면제해 줍니다. 방금 사례에서 23만 9,300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지만 연간 매출액이 612만 원이라서 계산된 금액의 부가세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부동산 임대 오래 하실 분들은 홈택스 셀프 신고 꼭 이용하는 게 유리한데요. 홈택스 셀프 신고를 제대로 하려면 부가세 계산 방법도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